와, 이게 몇 년 만이죠? 드디어 엔드게임 이후로 볼만한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엔드게임이 19년작이니 무려 6년 만이죠. 엔드게임 이후로 유의하게 좋게 평가한 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로키 시즌2였는데 사실 이건 치트키도 동원했고 이미 그전부터 서사를 착실히 쌓아온 이야기라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며 이대 블랙팬서, 레드윙 수납함 마크2, 미즈 마블 등 여러 캐릭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딱히 매력적이다 라고 느낀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영화가 구렸으니까요. 굳이 꼽자면 로우 바둑이 샹치가 그나마 재밌게 본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외누, 양조위가 인상 깊었던 거지 샹치가 엄청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이번 썬더볼츠의 인상 깊었던 점은 매력적인 히어로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히어로의 매력은 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배트맨이 여전히 탑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겠죠. 히어로의 매력은 이야기, 그 중에서도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캡틴 마블이 얼마나 강하냐는 응원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겠지 라는 하품만 유발하죠. 히어로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응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썬더볼츠는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전문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개인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썬더볼츠의 이야기는 2대 블랙 위도우 옐레나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며 시작합니다. DC에선 논란 이후론 흔한 느낌의 어두움이지만 마블에선 역대 가장 어두운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1대 블랙 위도우 나타샤의 죽음 이후로 상실을 겪고 이는 곧 공허함으로 이어진다는 나레이션과는 별개로 화면은 액션과 함께 임무가 착착 진행되고 독백이 끝나자 다소 가벼운 농담조의 진행으로 돌아오지만 이후로도 작품 내내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고 그 중심에는 옐레나가 있습니다. 이 비중 분배가 상당히 쏠려 있어서 썬더볼츠는 팀원 무비라기보단 옐레나의 솔로 무비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2대 캡틴 아메리카이자 US 에이전트인 존 워커의 경우 파란 윤을 보지 않았다면 내용 이해가 어려우며 파란 윤을 보았더라도 결말부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왜 이렇게 찌들어 있는지는 암묵적으로 설명될 뿐입니다. 단독 활약샷 하나 정도 받은 버키는 양반이고 고스트, 레드 가디언쯤 되면 호슨베임이 생각나는 안습한 분량을 마주할 수 있죠. 진심 이 둘보다 멜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더 공개적인 일을 하길 원한다며 마지막 암살 임무를 받은 옐레나는 임무지구로 향하고 현장에서 존 워커, 고스트, 태스크마스터 그리고 밥을 만나죠. 비싼 출연료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마스터를 광창시킨 뒤 멤버들은 이게 뒷세계를 맡아왔던 멤버들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발렌티나의 수작임을 알아챕니다. 문이 닫히고 방의 소각로를 예열하자 어찌어찌 협력하여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는 넷. 일반인인 줄 알았던 밥은 발렌티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슈퍼휴먼이었고 그 사실만 간신히 확인한 채 레드가디언과 버키의 도움으로 임무지역을 탈출합니다. 정확히는 버키에게 무력화되어 잡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영화가 이들의 능력을 남루하게 연출하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포스터엔 초능력 없음이라고 쓰여있지만 혈청맞은 놈만 셋의 고스트의 페이지는 명백히 초능력이죠. 이 중에 초능력이 없는 건 옐레나뿐입니다. 하지만 일반 군인들의 추격에도 고전하고 고스트의 페이지는 번번이 봉인당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쯤 오면 고스트는 사실 베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음파를 맞아요. 썬더볼트란 팀 이름도 옐레나의 어릴 적 동네 축구팀일 정도니 이런 의도는 다분히 느껴집니다. 이미 리뷰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광고마저 스포 중이니 아실 테지만 썬더볼트 팀은 뉴 어벤져스입니다. 기존의 어벤져스가 멋진 모습 위주로 부각해왔음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소탈한 모습은 앞으로 어벤져스가 막아내야 할 큰 스케일의 사건들이 걱정될 정도죠. 그런데 솔직히 기존의 샘 윌슨과 캡틴 마블 중심으로 짜줄 거라고 예상했던 새 어벤져스보다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만 강하고 캐릭터 빌딩에 실패한 이 캐릭터들은 관객들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반면 다소 옐레나의 비중이 쏠리긴 했지만 속고 당하기 바쁜 멤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물론 그 중심엔 플로렌스 퓨의 섬세한 연기로 표현되는 옐레나의 내면이 있고요. 이렇게 모인 멤버들은 기존작에서 선한 면이 보이는 연출이 있던 탓인지 대화 한두 마디로 시원스레 팀을 결성합니다. 새삼 드는 생각이지만 이제 MCU의 진입 장벽은 언급하기도 귀찮을 지경이네요. 뭔가 드라마나 기존작을 안 본 사람을 배려한 것 같으면서도 보지 않으면 개연성 면에선 납득이 안 가는 묘사가 계속 반복되는 면은 언젠간 발목을 잡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결성된 팀은 발렌티나를 멈추러 가는데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밥, 아니 히어로 센트리였습니다.
썬더볼츠 멤버들의 인간미는 센트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가히 슈퍼맨의 비견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캐릭터지만 음울하고 불완전한 면 때문에 그가 히어로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능력이 시원치 않은 썬더볼츠는 센트리 한 명에게 철저히 털리고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깨알 개그신을 선보이는데 기존의 어벤져스 멤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승리한 연출이 돋보였다면 안티히어로 팀인 썬더볼츠가 패배하며 엘리베이터로 퇴장하는 건 대칭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발렌티나의 승리로 굳어지나 했더니 내가 신고 같다면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죠? 라며 센트리가 반항을 시작하고 발렌티나와 멜은 킬 스위치를 눌러 그런 센트리를 죽입니다. 정확히는 사망에 가까워지자 내면의 보이드가 통제권을 얻게 되죠. 이 보이드는 간신히 눈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검은색으로 묘사되며 오로지 주변의 풍경에 의해 그 윤곽을 구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능력은 그림자가 뻗어나가며 닿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그림자로 바꿔버리는데 캐릭터의 모습과 능력 연출 포스만으론 타노스도 한 수 접어들 정도로 강렬한 캐릭터죠. 그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된 뉴욕에서 썬더볼츠 멤버들은 각자 분투하며 시민들을 구출하고 박수를 받지만 진정 구해야 할 대상을 깨달은 옐레나는 보이드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섭니다. 작품 초반부터 꾸준히 언급된 공허함이 센트리와 옐레나를 잇는 키워드가 되고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한 거죠. 본인의 어두운 과거를 보며 괴로워하지만 이내 딛고 일어서 센트리에게 향하고 뒤따라온 썬더볼츠 멤버들도 합류하죠. 이후 내문의 밥과 보이드가 싸우다가 보이드는 밥이 때려든 걸 순순히 맞아주는데 그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면을 더 어둡게 잠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눈치챈 옐레나와 멤버들이 넌 혼자가 아니야라며 안아주는 걸로 밥을 떼며 사건은 일단락되죠. 솔직히 이런 넌 혼자가 아니야 류의 전개는 틀에 박힌 클리셰에 가까운 전개입니다만 MCU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어둡고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로 빌드업을 충분히 한 뒤에 이루어지는 정석적인 엔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이후 발렌티나를 발견하고 한 대 쥐어박아주려 뛰어드는 멤버들이 천막을 넘어서자 기자들이 모여있었고 발렌티나가 이들이 뉴 어벤져스라고 발표해버리며 엔딩이 납니다. 이 역시 아이언맨 1의 엔딩에 스스로 정체를 밝힌 토니 스타크와 타인에 의해 정체가 정의되는 썬더볼츠 멤버들의 모습이 대칭이 되는 오마주로 볼 수 있는 결말입니다. 썬더볼츠가 대단한 명작인가 하면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블이 안 하던 연출일 뿐 DC에선 줄기차게 써먹던 어두운 컨셉이고 영화라는 매체까지 넓히면 거의 틀에 박힌 클리셰 영화죠. 엔드게임 이후 마블 치고 괜찮은 완성도일 뿐 마블 내적으로 봐도 중상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더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어벤져스가 되면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어벤져스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슈리 펜서나 아이언 하트 같은 캐릭터들은 후계자로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능력적인 면에선 이들이 정통 후계자죠. 뛰어난 두뇌와 그에 걸맞는 슈트들. 하지만 서사면에서 공감성을 얻을 포인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언 하트는 드라마라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능력적인 면에서 하자에 가까운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대신 공감성을 내세운 썬더볼츠가 어벤져스의 이름을 먼저 단 겁니다. 물론 쿠키 영상으로 인해 이들이 어벤져스로 인정받을지가 불투명한 모습을 레드윙 발사대의 옹졸한 저작권 드립으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굳이 결석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을 보여주며 이게 단순한 발렌티나의 트롤 이상의 의미가 있는 지속성을 가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쿠키에서 판타스틱 4와 연결점을 만든 것으로 보아 둠스데이로 이어질 사건에서 이들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고요. 중요한 건 이들이 어벤져스가 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졌다는 겁니다. 캡틴 마블, 슈리 펜서, 아이언 하트로 이루어질 팀보다는 훨씬 호기심이 가요. 개인적으로는 길 잃은 듯 보였던 MCU가 캐릭터 빌딩에 집중하며 좋은 방향성을 회복했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썬더볼츠의 흥행은 다소 아쉽게 되었지만 이건 영화 자체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고 최근작들이 연달아 죽을 쓰며 신용을 잃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주춧돌부터 쌓지 않으면 어벤져스란 고점도 없습니다. DC가 이게 부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건을 총책임자로 앉혀서 일관적인 유니버스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요. 처음 신뢰를 얻는 것보다 이른 신용을 회복하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하죠. 주춤하지 말고 계속 용기 있는 결단을 쌓아나가 다시 한번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큐나였습니다.